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오전 3시 5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른바 수요일의 검찰 인사, 수요일의 대학살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를 잘 이해를 하라 하는 메시지죠.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사람 건드리면은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 사람을 건드리면은 법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국민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드디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때가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 건국 생긴 이후에 처음 보는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조국을 수사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도 관련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울산시장 낙선 공작 수사를 하는 수사 책임자들을 한직으로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은 조국처럼 파렴치해도 조국처럼 가족 전체가 스펙 위조 전문단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더라도 수사하면 안 된다. 그건 봐줘야 된다. 덮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나서가지고 울산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유당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정선거 공작을 해도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다. 수사를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우리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해도 국민들 너희들 가만히 있지.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무시하면 그만이야. 더구나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경찰, 검찰, 판사, 군 장성까지 확실하게 장악할 것 같으니까 이런 배짱인지 아니면 옥인지 이걸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신년사에서는 온통 김정은에 대한 노예 근성의 발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핵 폐기하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퍼줄 국리만 쏟아내었습니다. 이건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님 저를 마구마구 때려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일편당심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꼴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김문수 지사가 이런 글을 썼네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병적 상태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2년 8개월 동안 나라를 다 엎었는데 남은 2년 4개월 동안 계속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첫째, 몽유병 환자입니다. 꿈속을 걷고 있습니다. 현실 인식이 병적 상태입니다. 오직 김정은 짝사랑뿐입니다. 한미동맹도 한일협력도 없습니다. 둘째, 대기업은 적폐라며 감옥 집어넣기에만 혈안입니다. 정경련의 대기업가는 아예 무시하거나 구속만 시킵니다. 경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이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횡설 수설합니다. 넷째,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212일째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 수백만의 국민을 싹 무시하면서도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니 뻔뻔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정광훈 목사의 이 격한
발언이 이게 맞구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오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들이 정식으로 국민저항권 발동을 선언하고 10월 3일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검찰 대학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라는 선언을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이 아주 오는 토요일 집회가 그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주 의원은 짤막한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일당 독재, 1인 독재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수준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주 피를 토하듯이 썼네요. 이게 뭡니까?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랐군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일당 독재, 1인 독재의 길로 가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독재 운운하던 과거의 어떤 정권 하에서, 군사 정권 하에서조차 이렇게 노골적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작년 제가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그때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타살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횡포는 점차 심각해질 것입니다.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경제도 안보도 무너지고 있고 이제 민주주의 원리와 양심마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과연 지킬 것이 남아 있을까요? 이대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치러지는 다가오는 총선을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야말로 혁명이라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총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헌법 파괴 행위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라를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온 유산을 짓밟는 이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과 지금의 노골적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이라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이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2번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한 번은 4.19입니다. 4.19 때 이승만 정권의, 그때도 선거 부정입니다. 선거 부정에 항의해서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그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들은 내란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총을 쏜 행위가.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사태입니다. 그때도 광주 사태를 진압했던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진압에 직접 관련 없지만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무슨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은 이 진압 행위 자체가 내란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4.19를 일으킨 사람, 광주 사태를 일으킨 사람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총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고 총을 든 민간인들을 제압한 군 지휘부가 오히려 내란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국민저항권이 행사된다면은 그건 폭력을 쓸 것이냐? 현재는 폭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에는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2020년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천만 명 중에 한 2천만 명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면 됩니다. 10월 3일 이승만 광장에 모였던 사람보다 한 10배가 더 나오면 됩니다. 10배가 더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총을 들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국민혁명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반역이고 국민혁명은 국민의 주권자가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푼입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